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동한 치유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에 위치한 에파코 케어팜에서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계기관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국내 최초로 치유농업 박람회인 제1회 에파코 치유농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희소식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1회 에파코 치유농업 박람회는 뇌 건강 증진 Promoting Brain Health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에서 24일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인간의 성숙 단계별로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한 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식품들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양학자로서 영양학적인 특성만 살펴보고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어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음식 집중 분석 제1부 국내의 치매 환자 현황과 성장 단계별로 뇌 발달의 특성. 미국에는 치매 환자의 60내기 8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 8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이고 9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1,540만 치매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연령 조정 사망률이 5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령 조정 사망률이란 것은 Age Adjusted Death Rate라고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 구조의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자료에 의해서 국내의 치매 환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WHO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5,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 20년마다 이러한 치매 환자는 2배 속도로 증가가 예측되는데 2030년에는 8,200만 명, 2050년까지는 약 1억 5,2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3년 9월 4일에 발표한 더 모스트라는 자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93만 5,086명의 치매 환자가 있음으로써 유병률이 10.38%라고 합니다. 거의 10명의 하나꼴로 치매 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는
더 많아가지고 96만 555명으로서 유병률은 7.30%라고 합니다. 물론 숫자는 많지만 유병률은 떨어집니다. 60세 이상은 65세에 비해서. 그러면은 인간이 성장 단계별로 뇌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생 전 태아의 뇌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전 태아의 뇌 발달은 신경관, 즉 뇌와 척수의 전신인 신경관이 폐쇄된 때로서 이때가 임신 약 6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음 임신 21주 동안에 1분당 25만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임신 3분기의 뇌 발달은 뇌 뉴런, 즉 신경세포죠. 신경세포의 급속한 발달과 폭발적인 성장으로서 특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뇌 크기는 3배가 되어 출생 시 85g에서 거의 약 312g으로 증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할 때는 약 312g으로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조산 시에는 이 뇌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생 전 태아의 뇌 발달 단계를 요약해서 보면 신경관이 형성이 되고 뇌의 기본 부분을 형성을 하고 신경세포 분화 및 증식이 하고 시냅스를 형성하고 미엘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경관 형성은 임신 3주차경에 시작되며 이는 나중에 뇌와 척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경관은 뇌와 척수의 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뇌의 기본 부분을 형성해서 임신 4주차에는 뇌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 앞에 뇌, 가운데 뇌, 뒤에 뇌,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출생 전 태아의 뇌 발달은 세 번째로 신경세포 분화 및 증식. 이때 태아의 뇌는 임신 기간 동안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런들은 다양한 뇌 부위로 이동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냅스 형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뉴런들 사이, 즉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이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냅스 형성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출생 전에 태아의 뇌 발달 단계에서 이런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엘린화, 미엘리네이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임신 후반기와 출생 후에 계속되는 미엘린화 과정에서 뉴런의 축삭, 축삭은 긴 신경섬유를 말합니다. 축삭이 미엘린은 지방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성 물질인 미엘린이라는 보호층으로 덮여 신경신호의 전달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에는 영양, 모체의 즉 엄마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태아가 이러한 태아기의 뇌 발달은 평생 건강과 발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 중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엘린화는 신경계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신경세포의 축삭,
신경섬유라고도 하는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 다른 말로 액시얼 파이버 또는 엑손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러한 신경세포의 축삭을 미엘린이라는 지방성 물질로 감싸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미엘린은 신경세포 주변을 감싸며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하여 신경신호의 전송 속도와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특히 인간의 뇌 발달 초기에 매우 중요하며 뇌의 기능적 발달과 학습, 기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엘린화 장애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동계의 뇌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아동계의 뇌 발달은 뇌가 필요한 양의 2배의 신경세포, 즉 뉴런을 생산하지만 오직 사용되거나 강화된 신경세포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 발달은 6살까지 뇌는 성인의 뇌무게의 25% 정도로 발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척수, 손의 이렇게 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아기 뇌 발달입니다. 영아기에는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아기 뇌는 신경세포의 수는 물론 시냅스의 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아는 또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면서 뇌의 연결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유아기에는 뇌 발달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아동은 언어와 운동 기술을 발달시키며 이는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유아는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연결을 형성시킨다고 합니다. 힙액질은 유년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힙액질이라는 것은 전체 신경세포, 즉 뉴런의 약 67%가 모여 있으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수행하는 기능, 즉 재반 정보 처리 기능하는 곳이 힙액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년기의 뇌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의 뇌 발달은 뇌는 완전히 성장했지만 배선, 즉 와이어링이라고 하죠. 재분배라고도 하죠. 이러한 배선이 아직 발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힙액질 손실, 즉 가지치기, 프루닝, 이러한 힙액질 손실은 20대 초반까지 연간 약 1%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기의 뇌 발달 단계는 뇌 발달이 다시 가속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뇌의 각 부분이 성숙하고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또한 감정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이러한 발달은 뇌 연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 즉 유전은 뇌의 크기,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환경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영양, 건강관리, 교육 및 사회적 상호작용은 모두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경험은 뇌의 연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모두 뇌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년기 뇌 발달 단계에서는
뇌의 능력은 22살 정도의 최고조에 달해서 이러한 그 발달 단계가 5년 동안 지속되다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세 내지 49세까지 기억력, 추리력, 이해력이 약 3.6%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두엽 피질,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두엽 피질의 기능. 전두엽 피질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행동을 주시하고, 감독하고, 이끌고, 지시하고, 집중시키는 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관리, 판단, 충동의 조절, 계획, 조직화, 비판적 사고와 같은 능력을 다루며 집행 기능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성년기에는 뇌의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는데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성인의 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뇌 발달 1단계. 뇌 발달 1단계는 뇌의 성숙 단계입니다. 성년기 초기에는 뇌의 주요 구조와 기능이 성숙하고 이는 청소년기 동안 시작된 과정이며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뇌 시냅스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뇌의 연결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뇌 발달 2단계는 뇌의 재구성입니다. 성인기 중에는 뇌의 연결이 재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발생을 하고 이 기간 동안 뇌는 새로운 시냅스, 즉 신경세포 접합부를 시냅스라고 하죠. 이러한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하고 기존 시냅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년기 뇌 발달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뇌의 노화입니다. 성인기 후기에는 뇌의 크기와 기능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이 기간 동안 뇌의 시냅스 수는 더욱 감소하고 뇌의 연결은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년기의 뇌 발달의 중요성은 성년기 뇌 발달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뇌의 성숙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뇌의 재구성은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노화는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뇌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년기의 뇌 발달 단계입니다. 노년기의 뇌 발달은 발달이라고 하면 수축되는 거죠. 퇴화죠. 뇌 크기가 수축되고 또한 뇌의 밀도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년기의 뇌 변화는 뇌세포와 신경돌기의 지속적인 손실이 이루어지고 80세가 되면 뇌 수축이 악화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부피가 줄어들고 특히 전두엽 피질의 부피 감소, 혈관계가 노화되고 혈압이 상승함에 따라 뇌졸중과 허혈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백질의 병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뇌의 백질 병변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알츠하이머, 우울증, 운동장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뇌의 크기와 기능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한 뇌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년기 뇌 발달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뇌의 발달 1단계, 뇌의 노화. 50대 이후부터 뇌의 노화 과정이 시작되어 이 기간 동안 뇌의 크기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시냅스 수가 감소하고 뇌의 연결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억력, 학습력, 정보 처리 능력, 운동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의 뇌 발달 두 단계를 보면 이 두 번째 단계는 뇌의 재구성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뇌는 여전히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는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고 기존 시냅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뇌 재구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후에 뇌 재구성이 되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면은 뇌의 발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뇌의 발달 3단계입니다. 뇌의 회복입니다. 뇌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이죠? 뇌의 회복 능력은 노화와 함께 감소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경도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 뇌 구조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세의 뇌하고 75세 이 정상적인 뇌라도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그 해마, 하이포캠퍼스는 해마죠. 해마가 감소하죠. 수축되죠. 반면에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면은 이 똑같은 75세라도 해마가 상당히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는 훨씬 더 이 해마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뇌는 인지 저하는 피할 수 없으나 발생 정도와 발병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인지 저하가 사람들 사이에 균일하지 않으며 뇌의 다양한 인지 기능 전반에 걸쳐 균일하지 않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일부 60세 노인은 또 다른 70세 노인에 비해 기억력 상실이 심하고 일화 기억은 우수하지만 실행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간 변동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건강 관련, 환경적, 생활 방식 요인 및 메커니즘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인지 저하 증상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트로이 헤든 박사와 곤 D.E. 가브리엘 박사가 조사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제일 많이 81세 때 가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그 다음에 귀납적 출은 이게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지는 것이 언어 기억력입니다. 언어 기억력. 그 다음에 그 수리력. 그 다음에 그래도 제일 감소하지 않는 것이 언어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압력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 기억력하고 귀납적 출은하고 그 진압력이 가장 많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품과 뇌 노화와 연관성이 있나요? 어떤 종류의 식품이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뇌 노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나? 평생 두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단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은 다음 제2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작별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